여러분이 알던 화려한 나폴레옹 전쟁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 낭만적인 제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지금 공개하죠. 최대 600만 명의 죽음. 이건 전쟁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간 도축장이었습니다. 날아오는 총탄을 보면서도 피하지 못하고 일렬로 서 있어야만 했던 병사들. 그들은 왜 스스로 관역이 된 걸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당시의 총은 쓰레기였거든요. 100m 밖의 코끼리도 못 맞출 정도로 명중률이 절망적이었죠. 그래서 고안된 게 바로 전열보병입니다. 개개인의 실력은 무시하고 수천 명이 한꺼번에 써서 탄막을 만드는 기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비슷한 시기, 조선은 이 효율적인 일업식 전술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그건 멍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정밀 사격의 민족이었습니다. 쏟아붓는 화력보다 숨어서 적장의 머리를 정확히 꿰뚫는 저격 전술을 선호했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보병의 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지배자, 바로 대포였습니다. 멀리서 느릿느릿 굴러오는 대포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건 땅을 튕기며 모든 걸 갈아버리는 강철 볼링공입니다. 단 한 발의 포탄이 40명의 몸을 차례대로 관통하며 핏빗기를 냈습니다. 축구공처럼 발로 막으려던 신념은 그 자리에서 하반신이 증발했죠. 하지만 원형탄보다 더 잔인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포도탄이죠. 대포를 거대한 산탄총으로 만드는 살선 병기입니다. 수백 개의 철 구슬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밀집해 있던 보병 대열은 순식간에 고기 분쇄기에 들어간 것처럼 갈려나갔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왜 그토록 화력에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이 압도적인 화력의 맛을 역사가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최정예 기병 맘루크들이 화려하게 돌격했을 때 프랑스의 대포는 단 몇 분 만에 수천 명을 찢어버렸습니다. 소형수군 사망자는 단 30명, 맘루크는 1만 명 이상 전사, 전술과 용기조차 압도적인 무위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아 후방으로 실려갔다고요? 아니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야전병원이죠. 마취제? 그런 건 없었습니다. 독주 한 잔 마시고 가족 그네 입에 문 채 생사를 찢는 고통을 맨정신으로 버텨야 했죠. 사람들은 그들을 의사가 아닌 SSS 즉 별을 써는 백점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치료법은 절단뿐이었으니까요. 총탄에 맞은 뼈는 산산조각이 났고 살려두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살고 싶다면 48시간 안에 팔다리를 잘라내야만 했죠. 막사밖에는 잘려나간 인간의 팔다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기괴한 풍경은 지옥 그 자체였죠. 그런 지옥 같은 전장에도 영웅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수석권위관, 라레 남작. 그는 포탄이 빗발치는 한복판으로 마차를 몰고 뛰어들었죠. 아군이든 적군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부산이 심각도만으로 치료 순서를 정하는 현대의 TRIS의 시스템, 그가 인류 최초로 정립한 겁니다. 나폴레옹조차 유언장에 남겼습니다. 라레는 내가 아는 가장 고결하고 미덕을 갖춘 사람이라고요. 학살의 시대가 낳은 최고의 인도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골반에서 다리를 통째로 분리하는 고관절 이단술. 마취도 없이 행해진 이 수술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살 확률은 고작 10%. 통증으로 인한 쇼크사 아니면 과다출혈. 살아남아도 평생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동료의 머리가 날아가는 지옥에서도 병사들이 도망치지 않고 서 있었더니요. 그건 용기가 아니라 등 뒤에서 기다리는 더 큰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영국군에겐 9가닥 고양이 채찍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말대꾸 한 번에 수백 대의 채찍질이 쏟아지는 가학적이고 잔혹한 통제였죠.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드러날 때까지 때렸습니다. 적의 총탄보다 아군 장교의 채찍을 더 무서워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영국군의 유지 방식이었습니다. 1200대의 채찍질 선고. 이건 처벌이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타는 듯한 갈증 속에 물 한 모금을 구걸하며 죽어갔죠. 웰링턴 공작은 이들을 사회 밑바닥의 쓰레기들이라 불렀습니다. 육체적 고통 없이는 통제할 수 없는 짐승으로 취급한 겁니다. 반면 프랑스군은 달랐습니다. 짐승처럼 때리는 채찍질을 아예 없애버렸죠. 그들은 공포가 아닌 명예로 움직이는 군대였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위대한 황제와 조국을 위해 싸우는 자유시민이다. 이 광신적인 자부심이 그들을 총구 앞으로 내몰았습니다. 나폴레옹은 간파했습니다. 전쟁에서 MORAL은 물리적 힘의 산별 위력을 가진다.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전장을 지배한다는 것이요. 하지만 그 열정 뒤엔 잔혹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단두대의 피바람을 보며 자란 세대, 그들은 이미 죽음과 폭력에 기염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였죠.
이제 나폴레옹 전술의 마지막 퍼즐, 광속의 기동력입니다. 적이 아침 식사를 하기도 전에 그들의 배후를 치는 무시무시한 속도죠. 비결은 현지 조달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조달이지. 사실상 보급선 없이 점령지를 간그리 털어버리는 조직적인 약탈이었죠. 풍요로운 중부 유럽에선 톰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시민들의 식량을 25%나 빼서 먹으며 프랑스군은 승승장구했으니까요. 하지만 러시아의 광활한 표본은 죽음의 덫이었습니다. 뺏을 식량도 숨을 곳도 없는 끝없는 얼음의 땅이었죠. 전투 한 번 못 해보고 6초 만에 병력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총알보다 무서운 건 뼛속까지 파고드는 굶주림과 추위였습니다. 말들도 굶어 죽어 나갔습니다. 병사들은 얼어붙은 말 사체를 뜯어먹으며 연명했고 전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했습니다. 전장엔 국가 차원의 사기극도 존재했습니다. 장화 밑창을 진짜 가죽 대신 골판지로 만든 끔찍한 군납비리였죠. 진짜 적은 포탄이 아니라 이었습니다. 수만 마리의 이가 군복 속에서 병사들의 피를 빨며 잠티포스를 퍼뜨렸습니다. 야코프 발더는 목격했습니다. 3번의 셔츠를 들추자 굶주린 이때가 생사를 뚫고 들어가 파먹고 있는 지옥 같은 광경을요. 추위를 이기려 죽은 말의 배를 가르고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짐승의 남은 체온에 매달려야 했던 비참한 생존이었죠. 전투가 끝나면 인간 하이에나들이 나타납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웃었던 전우의 시신에서 옷과 구두를 빼낸 시체 털이가 시작되죠. 혐오는 나체의 시신으로 뒤덮였습니다. 신분도 국적도 없이 발가벗겨진 인간의 융단이 깔린 말 그대로의 생제옥이었습니다. 마르보 장군은 기절했다 깨어나 보니 알몸이었습니다. 누군가 죽은 줄 알고 모자와 부채 한 짝만 남긴 채 모든 걸 홀라당 벗겨간 겁니다. 총을 맞지도 않았는데 사지가 마비되고 신능하는 병사들. 당시엔 바람 타박산이라 불렸던 극한의 공포가 뇌를 파괴한 PTSD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피해 대가로 현대의학이 태어났습니다. 고급차와 응급치료 시스템은 이 시체 더미 위에서 비극적으로 싹 탔죠. 나폴레옹의 승리는 화려한 지략이 아니라 이름 없는 병사들의 잘려나간 다리와 채찍의 찢긴 등 위에 세워진 거대한 비극입니다. 전술은 수학이자 통계였습니다. 300야드 거리에선 적의 머리 높이를 조준하라. 장교의 고함이 터져나옵니다. 거리가 200야드로 좁혀지면 조준점은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탄환의 포물선 궤적까지 계산한 네모칸 살상 공식이죠. 100야드. 이제 적의 코앞입니다. 이때는 무릎을 겨냥합니다. 튀어오르는 탄환이 대열 어디든 박히게 하려는 고육지책이었죠. 불과 몇 번의 발사만의 전장은 매캐한 연기로 뒤덮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 병사들은 길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혼돈 속에서 유일한 길잡이는 북소리였습니다. 어린 고수들이 두드리는 리듬은 곧 병사들의 심박수였죠. 그런데 왜 조선은 이 전술을 피했을까요? 기술이 없어서? 아니요, 부싯돌이 없었습니다. 당시 부싯돌은 보석만큼 귀했거든요. 더 큰 이유는 손맛이었습니다. 유럽의 플린트락은 격발시 충격이 너무 커서 조준이 흔들렸지만 조선의 조총은 부드러웠죠. 조선은 저격의 민족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쏟아붓는 탄막보다 숨어서 적장의 심장을 꿰뚫는 단 한 발을 믿었습니다. 산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선 일렬로 서서 싸우는 유럽식 전열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매복과 정밀 타격, 그것이 조선의 생존법이었죠. 하지만 이 선택은 훗날 뼈아픈 결과로 돌아옵니다. 제국주의의 압도적인 화력이 동아시아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대포알이 발사될 때 포신 안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이 유격 때문에 포탄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죠. 장전을 쉽게 하려고 포탄에 나무 받침대 SABOT를 덧댔습니다. 이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갈 화력을 완성했죠. 한꺼번에 불을 뿜는 50문의 대포. 그 진동만으로 땅이 갈라지고 병사들의 고막은 터져나갔습니다. 소리만으로 죽음을 예감하는 순간이죠. 코를 찌르는 유황 냄새와 피비린내. 전자는 화려한 그림이 아니라 숨조차 쉬기 힘든 거대한 가스실과 다름없었습니다. 살 수 있는 시간은 딱 48시간. 이 마법의 시간 안에 다리를 자르지 못하면 지독한 폐혈증이 당신의 영혼까지 갉아먹을 겁니다. 가스 궤저병. 살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는 전장의 모든 공포를 압도했습니다. 톱질은 잔인한 게 아니라 유일한 잡이었죠. 골반에서 다리 전체를 뽑아내는 수술. 생존율은 단 10%. 마취제도 없이 생사를 도려낼 때 인간은 신을 원망하며 죽어갔습니다. 몸에 상처 하나 없는데 사지가 마비된다? 대포알이 스쳐 지나갈 때 발생하는 압력, 바람 타박산이라 불린 미스터리한 죽음의 시작입니다. 전후에
도덕? 굶주림 앞에서는 쓰레기였습니다. 얼어 죽은 말에 생고기를 씹으며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했던 러시아의 겨울이었죠. 진짜 살인마는 부패한 군화법자들이었습니다. 가죽 대신 종이로 만든 군화, 그 신발을 신은 병사들의 발을 걷는 족족 서거 문드러졌습니다. 전투가 끝난 밤 진짜 하이에나들이 나타납니다. 어제의 전후 오늘의 접근할 것 없이 시신을 발가벗게 옷과 신발을 챙기는 잔인한 약탈이 시작되죠. 영국군의 가학섬은 끝이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거룩한 교회 안에서조차 병사의 등을 채찍으로 갈겼죠. 신성모독보다 무서운 건 그들의 관계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돌아온 건 불완전한 IMVA의 아이들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다리를 잃은 영웅은 도시의 밑바닥에서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했죠. 영국군은 등 뒤에 교시형 밧줄을 두려워하며 전진했고 프랑스군은 황제의 명예를 위해 스스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공포와 광신의 대결이었죠. 현지 조달이라는 우아한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약탈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시민들의 식탁에서 고기를 뺏어야만 프랑스 대육군은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러시아는 달랐습니다. 뺏을 식량도 스물 마을도 모두 불태워버린 천의 전술. 나폴레옹의 50만 대군은 싸워보기도 전에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살인마, 발진 티푸스가 군대를 덮쳤습니다. 이 한 마리가 옮기는 전염병이 대포알보다 더 많은 병사의 숨통을 끊어놓았죠. 영국 장교 로버트 위스는 경악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평원에 옷 한 벌 걸치지 못한 알몸의 시신들이 융단처럼 깔린 지옥을 목격한 겁니다. 몸에 파편 하나 박히지 않았는데 뇌가 무너져 내립니다. 대포 아래 엄청난 풍압이 신경을 찢어버리는 바람 타박상. 그것은 현대 PTSD의 섬뜩한 전조였습니다. 나폴레옹의 화려한 몰빵 교리는 2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포방부의 유전자에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화력이고 승리라는 내혹한 진리 말입니다. 어깨와 어깨를 맞댄 채 15cm도 안 되는 간격, 옆 사람이 쓰러지면 그 피가 내 옷을 적시는 거리입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총알이 떨어지면 남는 건 차가운 강철, 바로 대검뿐입니다. 살을 뚫고 뼈를 긁는 그 소름 끼치는 감촉을 맨정신으로 느껴야 했죠. 천지를 뒤흔드는 말곱소리, 수백 마리의 기병이 칼을 휘두르며 덮쳐올 때 병사들은 거대한 인간 고슴도치가 되어 버텨야 했습니다. 비명, 북소리, 대포 소리가 뒤섞인 광란의 소음. 바로 옆동료가 죽어가며 내뱉는 단말마저차 들리지 않는 아수라장이었죠. 생각을 멈춰라. 그저 잠잠하고 쏘고 죽어라. 인간의 감정은 사라지고 사격하는 고기 기계만 전열에 남았습니다. 총알보다 무서운 건 작은 찰과산이었습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대에 전장은 거대한 세균 배양소였고 상처는 곧 죽음을 의미했죠. 조선의 포수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저 서양인들은 바보같이 한데 모여 죽음을 기다리는가? 그들에겐 그저 자살행위로 보였죠. 하지만 그 바보같은 밀집화력이 결국 역사를 바꿨습니다. 개개인의 정밀함은 숫자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폭력 앞에 뭉개져 버렸으니까요. 나폴레옹의 전술은 거대한 인간 믹서기였습니다. 한 세대의 청년들을 통째로 집어넣고 승리라는 이름의 핏물을 짜는 겁니다. 땅 한 뼘을 얻기 위해 수만 명의 목숨을 버린 시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땅 아래엔 여전히 주인 없는 뼈들이 묻혀 있습니다. 어제의 전우도 죽으면 그저 보급품일 뿐입니다. 손가락을 꺾어서라도 반지를 빼가야 내가 사니까요. 보이지 않는 살인마, 바람 타박상. 뼈는 멀쩡한데 뇌가 녹아내리는 이 공포를 당신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다리를 바치고 돌아온 고향. 그를 기다린 건 영웅의 찬사가 아닌 구걸하며 연명하는 쓰레기 취급이었습니다. 황제의 훈장이냐, 장교의 채찍이냐. 당신이라면 무엇을 위해 자신의 심장을 적군에게 내놓겠습니까? 조선의 호란이 사냥꾼들에겐 그저 움직이는 관열일 뿐. 산악지형에서 1업씩 전열은 곧 몰살을 의미했습니다. 찌깍찌깍 48시간의 골든타임. 지금 당장 톱을 들지 않으면 당신은 내일 아침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코를 찌르는 유황과 썩은 살점의 악취. 이것이 낭만주의 그림을 찍고 나온 진짜 전쟁의 냄새입니다. 볼링핀처럼 날아가는 인간들. 단 한 발의 쇠곰이 지나간 자리는 선열이 낭자한 핏빛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군대를 따라다니는 그림자 군대. 죽은 자의 옷을 입고 그들의 빵을 훔쳐 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비극의 연속이죠.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응급의료의 기적. 사실 이 피비린내 나는 생지옥에서 건져 올린 가장 슬픈 유산입니다. 입술은 검게 타들어가고 혀끝에선 매캐한 유황 맛이 진동합니다. 죽음의 화약 냄새가 온몸을 지배하는 순간이죠. 군복의 화려한 깃을 들추자
수천 마리의 이가 살을 파먹고 있습니다. 생살이 드러난 지휘관의 몸은 이미 벌레들의 만찬잔이었죠. 전투보다 무서운 건 전염병이었습니다. 잔티푸스와 발진티푸스는 총알보다 더 소리 없이, 그리고 더 확실하게 부대를 전멸시켰죠. 단 하루, 단 한 곳에서 4만 명이 쓰러졌습니다. 워털루의 들판은 인간의 피로 빚은 거대한 늪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죽음은 누군가에겐 기회였습니다. 쓰러진 잔교의 품에서 금화와 훈장을 털어가는 하이에나들. 이것이 전장의 민낯입니다. 몸은 멀쩡한데 손이 멈추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충격파가 내 신경을 찢어놓은 바람 타박산. 영혼이 먼저 죽어버린 겁니다. 만약 나폴레옹이 한반도에 왔다면 좁은 산길에서 그들의 자라닌 전열은 조선 저격수들의 손쉬운 사냥감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날 한국군이 화력에 집착하는 이유. 200년 전 나폴레옹이 증명한 압도적 화력전의 공포가 우리 군의 DNA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포탄이 터지는 수라장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마차. 나레는 부상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현대 응급의학의 위대한 시작이었죠. 이 녹슨 폼날에 잘려나간 무수한 다리들. 그 비명과 핏물 위에 근대 군사학과 의학의 기초가 세워졌음을 잊지 마십시오. 명예냐 아니면 공포냐. 두 위대한 제국은 병사들의 영혼을 지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지옥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될 시간은 단 48시간. 그 마법의 시간을 놓치면 남는 건 부패한 살덩이와 처참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남은 건 승리의 창가가 아니었습니다. 주인 일은 신발들과 팔다리가 쌓여 만든 거대한 비극의 산이었죠. 국가의 배신은 총알보다 아팠습니다. 가죽 대신 종이로 만든 장화, 병사들의 발은 행군 한 번에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대포보다 무서웠던 작은 살인마. 그들은 병사들의 피를 빨며 대육군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린 진정한 지배자였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영혼이 부서진 사람들. 당시엔 꾀병이라 불렸던 그 증상은 대포 아래 압력이 내 신경을 찢어놓은 PTSD의 사막이었습니다. 조선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험준한 산세에선 일렬로 선 대열보다 바위 뒤에 숨은 단 한 발의 저격이 훨씬 치명적이었으니까요. 나폴레옹의 화력 집착. 그 관계 어린 유전자는 200년 뒤 현대 한국군의 강력한 포병 전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낭만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감탄하는 화려한 전쟁화들은 사실 병사들의 선열과 비명으로 덧칠해진 잔혹한 기록일 뿐입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진짜 실체, 그들이 흘린 핏물 위에 근대 문명이 세워졌음을 우리는 이 처절한 희생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예정을 함께 하십시오. 지금까지 지식의 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